안녕하십니까. 한강이치 대표 나선성입니다. 제가 2019년 다음 연도에 흑구역 회장으로 선임되어서 많은 회원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제가 좀 예측 불허라고 생각해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회장이 된 이상 제 뜻대로 흑구역 분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못마땅하시면 뭐 언제든지 저는 하차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단톡에다 군선 민수, 군주는 배요, 백성은 수라 했는데 역사는 항상 그게 옳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이화호왕 이런 것은 전부 백성의 뜻을 거슬려서 만든 역사적 유물입니다. 우리 흑구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닌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계 시장도 흑석동의 변화만큼 흑석동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 만큼 옛날에 흑석동의 낡은 그런 단독주택 지역에서 하던 그런 부동산 형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 고객인 우리 부동산 의뢰인에게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회장을 맡으면서 물론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측도 안 하신 분이 많겠지만 뜻밖의 이런 직책을 맡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큰 뜻이 있다기보다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회장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회장을 맡게 된 이상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저는 누구의 말을 듣고 뭐 이렇게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거기에 고안내동하지 않는 제 뜻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싫으시다면 언제든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제가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모임에 가서 보면 이 안건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고 주로 먹고 마시는 일에 비중이 두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칙도 보면 좀 많이 2014년에 변경되고 나서 한 번도 변경이 안 됐는데 이게 좀 많이 제가 보기에 체계가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용을 다듬고 또 새로 추가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제가 해칙 변경안을 대폭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거를 따로 우리가 전부 모여서 이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임에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모임에 나와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해칙 변경안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칙 변경안에서 역점을 둔 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회원의 영업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자. 이제 우리 흑석동 시장도 중계시장도 옛날에 그러한 낡은 그러한 단독주택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새로운 그러한 중개시장 중개업소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방법도 점차 날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광고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존에 관행에 젖어 계신 분들은 이러다 도태되는 거 아닌가, 그럴 바에 차라리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일요일날 쉬자, 힘들어서 하기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 일요일날 사무실 나와서 놀더라도 사무실에서 놀고 싶다. 또는 계약서 잔금이 일요일날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또는 일요일날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영업을 하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요일날 문을 오픈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일요일날 그 동네는 일요일날도 오픈한다고 해서 예컨대 센츄럴 1차 프로조 그쪽인데요. 그냥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왜? 먹고 사는 지장도 없으신 분이 다른데 다 일요일날 문 연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에 보안해도 할 필요 없다. 본인이 소신껏
다른 데 다 문 열어도 난 자기는 쉬고 싶으면 쉬어라. 이런데 아무래도 손님들의 그러한 시선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고 문을 여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현재 일요일날 영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비싼 광고, 네이버의 현장 광고 이런 걸 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이 법규에 위반되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장일치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점이 도출되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거기에 찬동하지 않는다 해서 그 회원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아크로나 롯데 입주장이 시작되어서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광고 같은 거 안 하고, 저도 쭉 광고도 안 해봤습니다만, 신규 업체, 특히 외국에서 오는 업체들이 광고를 무더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흑석동에 있었던 그러한 중개업소들이 전부 몰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대응하는 겁니다. 같이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서는 도태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요일날 영업하지 말자라든가 비싼 광고 하지 말자, 심지어는 광고 횟수를 제한하자, 물건 개수를 제한하자,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회원님들의 다수가 만장일치가 원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바에 그렇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 강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영업의 자유는 이런 방법으로 보장을 하더라도 예컨대 불공정한 거래 행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위반하는 행위, 예컨대 중개 보조인이라든가 소속 공인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그리고 공인 중개사가 아닌, 즉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행위, 즉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하게 중개사법에 위반되고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우리 회원님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단속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 모두 소방훈련을 하듯이 대피하고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저는 대피하지 않습니다. 저도 3번 단속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털어서 별로 걸릴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정당하게 영업을 하시고 떳떳하게 그러한 것을 영업을 하시면서 그러한 도망다니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해 조직의 실무 조직으로 개편인데요. 그동안 보면 이 흑구엽이 조직이 옥상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장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말씀이나 하시고 그러던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이 타이틀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흑구엽은 임원들이 일을 해서 흑구엽 전체의 뜻을 받들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지 감투만을 바라는 그러한 직책은 저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회장을 대놓고 혼을 낸다든지, 그건 회장이 잘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게 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시고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옥상옥을 만들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을 꾸려서 정당하게 회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흑구엽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취지로 임원 조직을 대폭 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원제도의 개편인데요. 회원제도는 현재 우리가 업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소속공인 이렇게 중개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흑구엽도 개업공인중개사,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위주로 가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인 이러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밑으로 들어가서 조직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표가 흑구엽 대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러한 실장이 공인중개사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구태연한 관행을 깨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개업공인중개사 위주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눕니다. 정회원은 개업공인중개사죠. 즉 자기가 영업소를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자기가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식구들, 중개보전이라든가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사람은 준회원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흑부협의 기본적인 기본 시스템은 정회원 위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을 이렇게 폄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분들도 정당하게 등록되고 있는 우리 식구로서 취급을 하되 다만 편의상 개업공인중개사 위주로 그런 회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간 친목도모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부동산을 오픈하고 마지못해서 체육대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실은 즐거워서 나간 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하니까 그리고 그냥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안 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얼굴 비치자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저도 가급적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나 홀로 사는 거는 별로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렇게 썩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임에도 나가보는데 획일적에 항상 보면 가서 족구하고 이렇게 달리기 좀 하고 이런 건데 앞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등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체육대 전체 흑부협 전체가 운영될 수 있는 단합대할 수 있는 체육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 위에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 흑부협 회원들끼리 뜻이 맞는다면 동호회 형태로 그러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호회 형태로 모여서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골프도 포함됩니다. 아직 흑석동 분의 회원 중에는 골프를 치시고 있지 않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느낄 필요 없고요. 원하시면 연장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고 연습하고 필드 안 가도 됩니다. 스크린 하셔도 되고요. 필드 가실 분은 가시면 됩니다. 저도 작년에 올해죠. 필드 딱 한 번 나가봤습니다. 바빠서 나갈 틈이 없었죠. 아시다시피 선거도 했어야 되고 이번에 이전 그것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제 이유가 있어서 책도 쓰고 했어요. 바빠서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도 눈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번 흑부협에는 체육 활동 중에는 골프도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 활동 외라든가 우리 그 에이스 모임인데요. 우리 김영희 사장님이 많이 주선해서 좀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자. 옛날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제분들 손을 끌고 예술전당, 오페라 가서 보고 있다 보면 잠이 옵니다. 저도 잤습니다. 실은 많이 잤는데 오페라 보기도 하고 교향곡 들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림 보러 가기로 하는데 어느새 그런 것들을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 힘으로 인해서 호기를 부려서 우리 단체로 한 번씩 미술도 구경도 가고 그리고 영화도 같이 보고 공연도 같이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하겠다라는 거지 이거를 실제로는 이행할지 안 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에 뜻을 힘을 보태주시거나 동조하신다면 그 동조하시는 분들끼리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응하실 분들은 같이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생활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이제 그 국내 여행도 해외여행도 있고 하는데요. 이제 같이 여행도 같이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그런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흑부협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제가 요점을 두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교육이 대부분 단타성,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냥 한번 듣고 한 2시간이나 1시간 듣고 그게 교육 끝. 그런데 이제 이게 단타성 그런 교육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예컨대 책을 한 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같이 해서 좀 끝나는 맛이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물론 흑부협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흑부협 회원들께서는 전부가 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뜻이 있으신 분들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경공매반, 경공매반이라든가 부동산 공법, 재개발 관련 분야 또는 부동산 사법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접하는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세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으로 부동산 풍수,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용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뭐 인테리어 풍수라든가 부동산 풍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오픈해서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런 과정을 오픈해서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경우는 뭐 정당하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러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우리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계획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계획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호응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호응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칙 변경에 대해서 회칙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칙 1조 명칭이 있는데요. 명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그동안 목적은 이제 친목과 정보 공유에 초점이 있었다면 저는 친목 도모에 그 다음에 정보 공유 플러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의 이미지 제고 이제 손님들이 보면은 복덕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살짝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인중개사가 손님의 의뢰인의 재산을 컨설팅한다 라는 개념으로 그것도 뭐 1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짜리도 있고 10억대, 20억대 이런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산 컨설팅을 또는 투자에 컨설팅을 해준다는 그러한 자세로 전문 지식과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노하우를 통해서 손님에게 적절한 정보와 판단, 투자 판단의 척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그냥 단순히 뭐 물건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 판단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어떤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이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자격은 3조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별할 거고 정회원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그에 딸린 식구들 개업공인중개사에 딸린 식구들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인은 준회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부 솔직하게 이제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 이제 공인중개사 좋게 이야기해서 공인중개사 합작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서 정당하게 개업공인중개사처럼 투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은 없는 거죠. 임원이 될 기회는 없을 뿐 나머지 모임에 참가하시고 의견 말씀하시고 또 투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중개보조인도 우리 식구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인도 모임에 나오셔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십니다. 투표권이 없을 뿐이지 말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위주로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개보조인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할 말은 하시라. 이런 기회를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조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방금 선거권, 피선거권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무로는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칙에도 보면 회칙 준수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회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가한 거는 회비 납부를 1년 이상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는 걸로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회원은 본회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된다. 정기 모임에 적극 나오셔야 되는데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3회 이상 정기 모임 나오지 않은 경우는 자격을 정지시킨다든지 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경우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거는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임원 구성은 현재 회장과 부회장 3인, 총무 2명, 감사 2인 이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제가 임원회 운영에 관해서 출석 과반수의 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과반수로 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와 같은 것이죠. 아니면 사법부가 됐던가 그런 것처럼 집행부가 잘못하고 임원들이 잘못하고 있나 없나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하고 같이 어떤 회의에서 투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런 명확한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감사는 우리 임원회의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임원들은 감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참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감사도 총회를 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는 그러한 걸로 해서 임원을 견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과 설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여기는 국가위원은 임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임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에 회칙 개정된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임원회의가 무한으로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회장이 분과위원을 만들고 분과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선출된 임원은 누구냐면 회장과 감사 2명뿐이에요. 근데 감사는 집행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구성하는 건 회장이 정권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부회장, 그다음에 총무 다 회장이 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감사이고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현 시스템상 집행부는 그 대신 회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의사결정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회패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딴짓만 그런 사람을 거기다 넣으면은 깨지겠죠. 그래서 집행부는 회장 시스템으로 가는 게 회장 중심 체제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그 다음에 그걸 다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의하셔서 싹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군선민수 그 말도 그 말입니다. 역성혁명을 이끈 맹자가 말한 역성혁명에 관한 사상도 거기서 나온 거죠. 배를 갈아 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6조 임원의 선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넣은 게 회장 선출이 그동안은 보면 누가 회장이 나왔는지 회장이 나와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나와서 학부협을 이끌어갈 건지 아무런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단톡방에 누구누구 나오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장 할 사람은 또는 이제 필요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를 특별히 만들어서 그분들이 회장 선거를 주도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실천할 건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회원들에게 공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임의기구입니다. 다음에 회장이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운영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투표 방법은 이제 서면 투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추가로 넣은 게 회장과 감사는 계속해서 3회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장과 이 총무, 부회장, 감사 이런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데 전부 기피하는 자리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좀 맡아주십사라고 전화를 드리면 물론 다 전화 드린 건 아닙니다만 사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장 한 명과 총무 한 명이면 충분히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직 100명도 안 되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원들이 볼때처럼 달라져서 일할 필요가 없죠. 회장과 총무 한 사람이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시겠다는데 제가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뜻을 받들어서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후협도 회장을 했던 사람이 또 회장할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장을 할 수 없지만 즉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회장했던 사람, 초기 회장했던 사람이 또 한 5년 뒤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회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3회 이상 연임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즉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는 뭐예요? 이거는 개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기존에 8조에 보면 3항에 있죠.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의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맞죠? 뭐냐면 원래 이제 감사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 감사권과 회계 감사권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회계에 대한 감사권과 업무 감사권인데 그 감사 결과를 총회 보고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거를 회원들의 뜻을 묻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원회에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분들 괜히 저에게 악감정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원래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자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는 고문, 자문위원 이렇게 지금 정신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고문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자문을 할 것인가, 눈치 보고 좀 나이 드시고 좀 말씀 좀 하시는 분들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 타이틀 하나씩 주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말씀만 많아지시면 임원들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폭 정리해서 자문위원을 두고 고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 중에서 5사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회장 10사람이면 10사람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5사람만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제가 이름을 안 맡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회칙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자문위원 5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발표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칙이 아니라 왜냐하면 회칙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 회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죠. 그런데 구조 1항에 보면 구정관 우리 회칙 1항에 보면 덕망에 있는 회원 중에서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어요. 둘 수 있지 두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두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2항에 보면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결의로 취임한다. 둘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거고 그 다음에 회장이 추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회장이 추대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문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회칙상 문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반론 있으신 분은 댓글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회칙 개정안을 초기에 통과시켜서 1년을 빨리 끌 수 있도록 시무회의 정도에서 우리가 이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대로 할 거예요. 뭐 굳이 하기 싫다 하는데 제가 이걸 뭐 억지로 시킬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운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어떤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뭐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건 싫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다만 그동안은 우리의 생각을 표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열어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모임에 와서 꼭 오프라인 모임에서만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모임에 안 나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임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는 불가피하게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나가기 싫어서 아니면 누구 보기 싫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모임에 나와서 하는 현장 투표 그리고 서면 투표 미리서 나는 투표를 해서 보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는 제가 도입하고 싶은 것은 전자투표죠. 그래서 이제 회의하다 보면 전부 투표를 할 경우에 막 또 정의 적고 뭐 개수 세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신 분들 와서 밴드 오픈하세요. 밴드에서 자 투표합시다 하고 딱 누르면 거기서 누르면 바로 결과가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밴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출석 의견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임원회의라든가 고문 옛날 그런 사람도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임원회의가 투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번 임원회의에 나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정기총회에서는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하는 마지막 이제 정기 모임이 정기총회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7일 전에 통보를 하고 뭐 이런데 통보할 때 우리 회장님이 막 임원들이 각 업체 방문하면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서면, 우편이라든가 우리 밴드나 카페에 올려서 그걸로도 가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 총회 결의는 원래는 회원의 정회원, 즉 투표권 있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는 추가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의 제명에 관한 건 좀 특별해야죠. 그래서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 결의 요건은 3분의 2를 추가로 했습니다. 임시회의는 임시회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회장, 그렇죠? 그 다음에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경우, 그 다음에 감사 두 분이서 발의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임시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막 저를 탄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임원회 열기 싫어요. 임시총회 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걸 하면 감사 두 분이서 대신 제 권한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그 감사분이 의장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회장 역할을 대행하는 거죠. 그 경우에 한해서. 자, 14조 정기 모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15조 임원회의. 임원회의인데 이제 뭐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임원회의에서 어떻게 결의 요건을 어떻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자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의결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총회에 보고할 사항을 총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이렇게 변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인데요. 연회비, 회비, 입회비, 찬주금 여러 가지로 충당하고요. 그런데 저는 회장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황해 본회, 우리 흑부회부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 활동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종을 넣었는데 제 솔직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만나면 내가 쓴 돈이 얼만데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어떤 우리 회원님 만나면 회장 됐으니까 밥 사라, 뭐 술 사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에 노가다 스타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 구태의원하게 업소를 계속 방문해야 되는 그런 걸 안 하고 우리가 전자적인 거라든가 편한 방법을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를 하겠다는 뜻이 노가다고요. 니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회장이 됐으니까 술 사주고 뭐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부역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흑부역은 아까 이야기처럼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영업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회원 간의 영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거면 그거를 규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접대하라고 있는 게 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 그걸 바라신다면 저한테만큼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절히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원하시면 제가 만약 200만 원 여러분이 통과시켜주면 제가 업소마다 찾아다니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시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는 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뭐 접대를 하는 일은 아마 제 성격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그 다음에 상업계획은 여기 보면 첫 번째 정기 모임이니까 2월 세 번째 금요일이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규 회원 가입비를 30만원에서 현재 100만원으로 올린 안건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그러면 우리 정회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올려야 되니까 아닐까, 한 달에 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만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정회원이지만 휴업하고 있는 그런 정회원은 절반인 6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항, 이 경조사항이 저번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마지막 임원회의가 아마 이 경조사로 많이 문제가 시끄러웠어요. 어떤 분은 많은 경조사비가 타가고, 또 어떤 분들은 업소를 자꾸 이전해가지고 이전할 때마다 화환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은 우리 회비에서 따지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개정안을 그때 얻었던 의견과 제 생각을 보태서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조 회비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을 4회로 제한하겠습니다. 회원당 총 평생 4회, 뭐 결혼식이 되었던 장례식이 되었던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냥 4회로 제한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저는 애가 넷인데 굉장히 불리한데 어쨌든
이 4회로, 원래는 2회 있었죠. 2회인데 4회로 좀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회비가 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발전하려면 좀 회원 간의 친목도모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4회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고 이전한 경우 총 2번만 주기로 했습니다. 화환을. 그래서 이전을 자꾸 한다. 이제 3구역 오픈하면 3구역 이전, 9구역 오픈하면 9구역 이전 할 때마다 우리가 화환을 줄 거냐? 그렇지는 않다. 처음에 오픈할 때 한 번, 이전할 때 한 번, 딱 2번에 화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회장만 돼 있었는데요. 회원 경조사 발생 시 교통료비 실비기준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추가하여 꼭 제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본회의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에게, 뭐 그분이 일반 회원이라더라도 그분에게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인수인계는 넘어가고요. 부동산 카페. 참고로 제가 저기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200만원 회장 영업 활동비 영업이 아니죠. 활동비 200만원 대해서 설문조사 했더니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네 돈 내고 네가 써라 이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내 돈 내고 네고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제 제가 회장을 하면서 인수받은 금액이 예컨대 780만 원이다. 근데 제가 다음에 인수인계할 때 금액이 780만 원이다. 제가 2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뭐 나름대로 살림을 아끼거나 여러 가지 알아서 했겠으니까. 그런데 580만 원 줄었다. 제가 200만 원 써가지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우리 회원인데 따가운 시선을 의시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식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제 양심상 그런 경우는 제가 나올 때 200만 원 내놓고 보충해주게 나오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 회비 시작되는 금액에서 끝날 때 회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쓴 금액이 나로 인해서, 내가 쓴 영업 활동비로 인해서 부족부분이 생긴다 하면 제가 그 이상 벌충해놓고 나오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음 회장님들한테는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찬조해서 써라고 할 수는 없고, 회측에서 200만 원 범위에서 활동비로 쓰고, 나머지는 회장 양심에 맡겨서, 회장의 양심에 맡겨서 그 사람이 찬조 형식으로 내놓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찬조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등의 운영인데요. 자, 우리 현재 카페가 있고요. 단톡방 있고 있는데, 우리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카톡은 공식 소통 채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측상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밴드가 아니라 저번에 그 해측 게시판을 올려보면 밴드를 오픈하겠다고 썼고요. 계정 안에. 그리고 밴드직이나 카페직을 회장에게 양도하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밴드를 제 개인적인 사적으로 쓴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편리한 시스템을 왜 굳이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막말로 제가 예를 들게요.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터넷 배킹 하시죠? 인터넷 배킹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99년 7월 1일인가 아마 그때 법이 처음 제정된 걸로 아는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법률행위 효력이 문서로서의 효력과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 그게 서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술적으로 해시함수를 이용하니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법을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재경부,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과학기술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정통부 있을 때는요, 그 세 부서가 합쳐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으로 전자자금 이체하고 토스니 이런 거 하시죠?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전자금융거래법은 제가 금융감독원 했을 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한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거를 법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했을 뿐이지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법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어원법, 아마 여러분들 별 쓸 일이 없습니다만 전자어원법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등기부 띄죠? 등기부 띄면 전부 옛날에는 신용카드만 돼 있었습니다. 휴대폰 결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700원, 1000원 이런 거 결제하면서 자기 휴대폰으로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자. 그 휴대폰 결제라는 것은 지급결제 시스템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에 5가지 전자금융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전자지급결제 대행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대법원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700원, 1000원 결제하고 등기부를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전에는 없던 시스템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 결제가 떴습니다. 그게 제가 법무부에 그때 대법원에 건의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제가 막말로 제 개인 밴드가 있어요. 흑석동 사람들 7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다 제 개인 매물 올리지 않습니다. 물건 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죠? 제 블로그 보시죠. 블로그에 제가 매물 올립니다. 가끔. 그렇지만 블로그를 매물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소통 채널이지 거기에다가 제 영업 목적을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공인중개사들만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를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제 물건을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소통 채널, 단톡은 좀 불편하고 카페는 잘 안 들어가지니까 저도 카페 잘 안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밴드를 통해서 하고 가장 좋은 거는 투표 기능이 있어서 즉석에서 우리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뜻을 알려면 일일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노력형 노가다 스타일 회장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후앱을 운영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밴드를 주장하는 것이지 무슨 제가 그 밴드를 운영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득 보겠다.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다음 회장님에게 제 밴드 넘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퇴원은 넘어가고요. 제명 상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본회의 명의를 훼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모임 불참한 경우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기 모임에 3회 이상 불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제명을 시킬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회원 간 분열 조정행위, 회원 간 분열 조정행위, 그리고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죠. 특히 우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적시의 사실, 올바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죄송합니다만 제가 두 분 다 안 찍기 때문에 그냥 편집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는 총회의로 제명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그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회비 미납자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회비 미납이 3회 이상 지연된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 요거는 제가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5분으로 특별위원회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만이 우리 회원들이 했을 경우는 약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법조인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이런 경우에 하고 거기에 불복한다 그러면 총회 안건을 상정해달라 그 회원이 그러면 총회 안건에서 상정을 해서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원의 징계는 제가 현재 생각하는 건 3가지입니다. 제명, 그리고 사과, 공지, 금전 보상 조치입니다. 자, 제명은 말 그대로 제명이고요. 사과, 공지는 우리 카페라든가 밴드, 만약 밴드가 통과된다면요.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쓰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든지 그 정도면 될 거고요. 금전 보상 조치는 우리 회원이 불법행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열거하고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다. 예컨대 수수료겠죠. 예컨대 수수료 300 받았다. 그러면 최대 3배, 900만 원까지
그거를 우리 협회비 회비로 특별 납부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3배 범위 내에서 3배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징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고, 현재 제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보면은 허위 매물로 시장을 변환하는 행위. 즉 물건이 없으면서 물건을 허위로 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손님을 유발합니다. 아주 더 저가로 올립니다. 그래서 손님을 자기한테만 전화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타인의 매물을 자기 매물화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매물을 자기 매물화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주인이 자기한테 전화라든가 업소를 방문해서 찾았으면, 물건을 받았으면 정당하게 물건을 받은 데다가 내가 이래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손님에 대해서는 제 물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타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소수공인중개사를 직원을 쓰는 경우라든가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활용해서 그 정보, 그 중개보조인 또는 소수공인중개사가 그 업소에서 얻었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경우로 이것은 제재사유에 들어가도록, 징계사유에 들어가도록 넣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넣는데, 다만 우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런 직업 자유가 있는데, 중개보조인을 소수공인중개사 이런 사람을 무작정 취업제한을 시킬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얻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타 업소에 가서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지, 그 정보를 다 깨끗하게 말소를 시키고 다른 업소에 가서 정당하게 새롭게 영업을 한다면 굳이 제한할 사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몇 년을 할까 싶었는데, 저는 일단 2년 예시로 넣습니다. 그래서 타 업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2년이 지나면 다른 업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물론 그때는 2년이 지나면 타 업소에서 알았던 정보를 갖고 영업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다만 가장 깔끔한 경우는 그 업소의 동의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가급적이면 제 식구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게 다 오픈 시켜드리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앞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 업소와 경쟁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고 인터넷이나 공개나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저도 한번 가끔 솔직한 말로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누가 나 열받게 한다, 공인중개사가 나 열받게 한다, 그럼 나 수수료 안 받고 하겠다, 공표를 해버려요. 그럼 다 손님들 나한테 오겠죠. 그렇죠? 근데 같이 먹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공표만 말만 하지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업소에서 아예 이제 수수료 얼마 주고 하겠다, 이렇게 공표하는 행위가 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가급적 자제를 해달라. 그것도 지금 불법은 아니에요. 초과 수수료 받는 게 문제지 수수료보다 낮게 받는 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 자유예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협조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규제하겠다는 뜻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징계사유는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표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조용하게. 아예 인터넷에 우리 수수료, 제 한강의 집 블로그에다가 수수료 1%, 0.1%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를 믿고 찾아온 선생님한테 제가 0.1% 받을 수 있는 거죠. 조용히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표하지만 말아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저도 경험해 본 바인데, 제가 이미 계약을 시켜놨어요. 근데 다른 업소에 와서 계약을 해줘라, 100%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이렇게 타인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시려면 그 업소의 법정 수수료를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법정 최고한도를 보상하는 경우는 뭐 상관없겠죠? 뭐 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타 업소의 준회원이었던 자를 정당한 준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프리랜서처럼 이용하는 행위.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사무실 근무했던 중개보조인을 그냥 그 어떤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에 등록도 하지 않고 그 사무실에 가서 마치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 사무실에서 계속 주치고 있어. 사무실 가서 책상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손님 오면 물건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우리를 스스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 2조 목적의 마지막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중개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처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걸 스스로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할 말은 다 했고요. 임원진들은 첨부자를 보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찍는 사이에 우리 전화도 막 두통이 오고 우리 실장님 두 분이 출근하시면서 좀 어수선했습니다. 제 말도 좀 헛나가고 발음도 부정확한 거 많고 좀 어리버리하게 했는데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다시 찍진 않고 그냥 이거를 처음에 찍었던 안을 그대로 동영상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거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회칙 개정안 그리고 제가 학구협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 기해년이 이제 노랑 돼지죠. 회가 원래 돼지의 자고 기가 토기자죠. 땅에 관한 거니까 땅은 중앙에 위치하고 황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해는 황금 돼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해년에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중개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